어떤 것을 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불만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걸 중요시해야 되느냐? 제1번이 제일 첫 번째가 얼굴 살이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뼈를 이렇게 잘랐는데 안 붙어 있거나 이렇게 안 붙어 있죠. CT에서 보면 그리고나 이 뼈가 좀 밑으로 내려앉거나 그래서 붙어 있거나 그러면 얼굴 살이 처져요. 또 뼈가 제대로 다 붙었다 하더라도 뼈가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붙어있던 근육들은 느슨해서 이렇게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얼굴에 볼살이 많이 처진다고 하죠. 그런데 볼살 처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그냥 볼살 뭐 약간 생길 수 있으면 뭐 실로 조금 당기거나 약간 그 미니로 약간 조금 절개해서 좀 당겨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말 속에 굉장히 위험성이 들어있어요. 광대 수술하게 되면은 결국은 간단한 처치로 절대로 볼살 처짐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부작용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현상을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볼살이 처지게 되면 처음에 뭐를 시작합니까? 간단한 것부터 레이저로 리프팅을 해본다. 또는 거기에 뭐 비너스나 아큐 레이저로 거기 안에 지방을 좀 녹이면서 거상 효과를 줘본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미니 거상을 한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또 좀 더 큰 뭐 안면 거상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볼살 처지면 교정이 됐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냐? 근본적인 이렇게 속 안에 들어있는 근육이 내려앉은 것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교정해주지 않으면 볼살 처짐은 교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그럼 광대 수술은 뭐냐? 이것이 지금 광대 수술의 종결판입니다. 종결판.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수술 부위가 여기 귀 뒤쪽으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이 됐고 눈꼬리 옆으로 해서 직선으로 잘랐는데 여기와 여기 중간 사이를 보면 어떠한 불합리한 것도 안 보입니다. 또한 이 수술은 수술 후 한 두세 달 됐을 때 사진인데 여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까맣게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1, 2년 지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얀색처럼 거의 완벽하게 다 붙어 있은 그런 상태가 되는 수술이고 또 한 가지 이 뼈에는 이 광대뼈에는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이 광대뼈가 이렇게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광대뼈가 여기 꼭지를 보면 여기 지금 요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뼈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이 뼈가 약간 위쪽으로 한 0.5, 0.5, 0.23, 0.23cm 이렇게 좀 위로 당겨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뼈가 약간 당겨지면 이 근육들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여기에 붙어 있는 광대 근육, 여기 팔자주름으로 이렇게 가는 이 광대 근육들이 같이 당겨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이 환자는 두 마리를 다 잡은 수술이에요. 뭐냐? 안면 윤곽에서 이렇게 올바로 돼 있고 아까 그 전 C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CT를 보면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가운데로 계란형처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죠. 예, 그런 효과에다가 이렇게 고정도 정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뼈도 좀 더 위로 당겨서 근육도 좀 여기 씹는 근육도 당겨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뼈 위치가 약간 하이 포지션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에스테틱으로 미용적으로 이쁜 광대뼈의 형태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겨지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다 잡는 효과라 그랬죠. 얼굴형이 예뻐지고 두 번째로 얼굴이 더 동안 어려 보인다는 거죠. 이런 수술을 받고 나면 광대 수술만 했는데도 수술 한 10년이 넘었을 때도 저는 내가 수술했던 환자 중에 18년 된 사람도 봤어요. 20대 있는데 40대 되셔갖고 오셨는데 주변에서 항상 벌레 나이를 얘기하면 그 얼굴이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 보이냐 젊어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뭐냐 이 광대뼈가 들어가게 되면 이 근육이 느슨해져 갖고 내려앉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입안 절개로 해서 수술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입안 절개라는 건 결국 뭐냐면 광대뼈가 들어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 수술한 이후에 얼굴형이 예뻐지는 얼굴형이 돼야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근육이 처져 내려가는 것 때문에 좀 위로 당겨서 동안 효과가 와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개념이 없는 수술이거든요. 입안으로 광대뼈를 이렇게 자르는 수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수술 내용에서 종결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환자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써서 환자의 핸드폰으로 이런 자료를 바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 수술을 할 때 광대뼈 수술을 할 때 첫째 얼굴형을 예쁘게 하는 수술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갸름하게 모아지는 것, 즉 말해서 야구 모자 쓰면 잘 어울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수술의 효과를 나는 지향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담 내용으로 꼭 나는 수술을 하겠다는 거고, 부작용으로서 이렇게 분류압이라든가 그 수술 부위를 해서 계단 현상으로 높고 낮고 이런 울퉁불퉁한 현상이라든가 얼굴이 처지면서 나이 들어 보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오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수술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환자한테 이렇게 약속을 쓰는 내용을 해줄 건가, 이런 상담 내용에 대한 완성도라고 여기다 써놨거든요. 완성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겠다. 두 번째로 뭐냐면 CT를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 하자 없게 이런 수술 내용으로 나는 해놓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약속하는 내용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하고 나왔을 때 나 수술 잘했으니까 그냥 참고 기다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환자하고 직접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질문이 온 거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를 수술하는 환자한테 일일이 다 어떻게 해주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일일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술 내용을 항상 투명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했던 내용의 자료를 투명하게 환자한테 제공해주면 환자도 궁금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한 3달 이내에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이 오면 바로 답변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2달이 넘어가면요 거의 질문이 없어요. 왜? 날이 갈수록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수술했던 환자 같은 경우는 1년이 됐을 때도 한 6개월 이 정도 돼도 좋다고 그랬다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가 10달, 1년 되면은 너무 좋다고 했다가 1년 반이 되면 원장님 지금도 얼굴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하고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환자에게 불안하게 느꼈던 환자에게 항상 안심을 줄 수 있고, 수술한 이후에도 환자가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이렇게 즉각 답변을 주니까 내가 수술을 받는데 정말 좋구나, 지내는데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환자의 마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자의 소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